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뼈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62살의 김성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요즘 그녀는 집안 가구마다 보호대를 붙이느라 바쁘답니다. 뼈가 약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기 때문인데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순간 삐끗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골절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접질리면서 이렇게 주저앉았으니까. 깽깽이발 하면서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그냥 엑스레이도 찍어보기 전에 벌써 보자마자 골절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발등이 4군데가 부러졌어요. 순간 부러진 발등뼈. 이유는 골다공증 때문이었습니다. 깁스 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제대로 붙었나 엑스레이를 한번 찍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세미 있죠. 그냥 얽히설키. 다리 뼈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렇게 막 구멍 숭숭 뚫린 것처럼 뼈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골다공증 꾸준하게 관리 안 하면 걸어만 다녀도 뼈 부러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순 씨의 요추 골밀도는 마이너스 3.4, 대퇴골 골밀도는 마이너스 4.4로 심각한 골다공증이었는데요. 뼈 건강을 위해 먹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쓴다는 그녀. 밑반찬 하나도 칼슘이 많이 든 것들로 준비한답니다. 50세 이상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1200mg인데요. 성순 씨가 한 끼에 섭취하는 칼슘량만 해도 681mg. 하루 칼슘 섭취량만 2000mg에 달하는데요. 음식으로도 모자라 칼슘제까지 먹고 있답니다. 이거요? 다 칼슘제예요. 뼈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고 얘도 사고 막 다 사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효과는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 때문에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슘을 넘치게 먹고 있지만 웬일인지 뼈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최근에는 혈관 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갑자기 이 턱을 누가 막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가 그렇게 막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가슴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심한 가슴 통증. 반복되는 협심증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혈관 조영술을 받았다는 성순 씨. 이러다 심근경색으로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답니다. 돌연사 이런 게 저는 다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잔병치레 같은 건 있었지만 뭐 급사할 정도의 그런 병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협심증이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통증 심할 때 옆에 누구라도 없거나 나 혼자 심하다 쓰러지면 진짜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지런했던 성순 씨. 하지만 40대에 나타난 골다공증은 그녀의 인생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칼슘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적정량을 넘어선 칼슘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논문을 보시면 칼슘제를 섭취한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근경색증의 위험은 약 30% 정도까지나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칼슘을 보충할 경우 혈청 칼슘 농도가 장시간 높아지면서 혈관이 석회화되고 혈액 내 칼슘이 혈관 응고에 관여합니다. 뼈에 붙지 못한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지면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뼈에 가서 잘 붙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욕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성순 씨.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저 전에 넘어졌거든요. 들어오다가 미끄러져서 신발도 안 미끄러지는 거로 바꿨는데도 그래서 미끄럼 방지하려고 지금 깔아놓는 거예요. 골절을 막기 위한 노력. 하지만 성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매트도 깔고 저기 부딪히지 말게 붙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제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사실은. 성순 씨처럼 골다공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부들이 모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계단 하나 못 보고 넘어졌는데 너무 쉽게 여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심까지 받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넘어지면은 뭐 하다못해 엘베 문만 이렇게 다치는 것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부러지고. 갱년기를 지나면서 뼈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제가 얼마 전에 여행 중에 넘어져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 골절이 됐었어요. 뼈에 좋다는 것도 막 뭐 챙겨서 먹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그렇게 잘 붙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 4사람의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골다공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고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관의 석회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CT까지 촬영했습니다. 흔히 동맥경화의 주된 원인을 이 콜레스테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이 동맥경화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맥경화 환자의 50%는 검사를 해도 이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관상동맥 칼슘 수치, 즉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실제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0인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0.4%에 불과하지만 칼슘 수치가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CT 검사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확인하는 것이 관상동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김성순 씨는 대퇴골의 골밀도가 상당히 낮았고 관상동맥 칼슘 수치는 105로 중등도의 석회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혜영 씨는 심한 골감소증에 해당했으며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27점으로 경도의 석회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옥 씨 역시 골밀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 못했고요. 석회화 수치는 7점으로 경미하지만 혈관 석회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혜 씨는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혈관 석회화 점수는 72점으로 경도의 석회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2주간의 도전. 과연 그녀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골다공증 개선을 위한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4사람 모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했고요. 그중 김성순 씨와 김지혜 씨는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2주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4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하게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골밀도 수치 검사, 그리고 혈관 내 칼슘의 침착도를 알아볼 수 있는 혈관 석회화 CT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K2 섭취군이었던 김성순 씨는 골밀도가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으로 개선됐고요. 혈관 내 칼슘 침착 정도 역시 좋아져 석회화가 중등도에서 경도 수준으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K2 섭취군이었던 김지혜 씨 역시 골밀도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관 석회화 점수 역시 72에서 54로 18점이나 낮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타민 K2 비섭취군인 김영옥 씨의 경우 골밀도 수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는 오히려 1점 증가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2 비섭취군이었던 남혜영 씨는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안 좋아져 골다공증으로 진행됐고 혈관 내 칼슘이 쌓이는 석회화 정도 역시 2주 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K2를 섭취한 체험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K2를 섭취한 두 분은 골밀도가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타민 K2를 섭취하지 않은 두 분은 비교적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따라서 개선된 변화가 나타난 섭취군처럼 운동과 식단, 비타민 K2 섭취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타민 K2를 섭취한 성순 씨와 지혜 씨는 혈관 내 석회화 수치가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요. 비타민 K2가 혈관 내 칼슘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었던 걸까요? 비타민 K2는 혈관에 칼슘이 쌓여 혈관이 단단해지는 석회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에 비타민 K2를 첨가하자 6주 후에 동맥혈관의 칼슘이 5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 신장, 요로 등에도 칼슘이 많이 쌓여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타민 K2는 체내 연조직의 석회화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